이 이야기는 두 번째 앞뒤로 연결됩니다. 바로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인데 친명 쪽에선 신천지를 끌어들여서 정청래 후보 측을 공격하고 있다는 구도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보센터까지 등장했어요.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이게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라의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가 포문을 열었고 친명계 대통령 쪽인 이건태 의원이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보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받았을 때 신천지 의혹도 같이 해야 된다라면서 특검 주장했던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민주당 내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태 의원, 이번 전당대회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과 불순한 의도 가진 이중적 당적자들과의 대전이다. 신천지 전대 개입 제보센터 설치 운영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할 것이다. 라며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얘기 보시죠. 신천지 선거 개입 발본색원하겠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3자 연합 깨야 한다.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조만간 증거 공개할 것이다. 이쯤 되면 민주당 당원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부? 저쪽도 당원 명부 압수수색 받았는데 특정 종교 유착 의혹으로 이렇게 증거가 있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특검을 하든가 뭐 수사기관 압수수색 받아서 딱 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의 증언도 있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겼을 거다, 후보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뭐 5만 몇천 명인가가 뭐 입당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 김민석 후보 이 정도 자신감이면 증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증거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아니, 뭘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공개를 안 했으니. 예, 차차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언젠가. 증거를 공개할 그때가 언젠가. 예비 경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본 네. 게임 들어가면 할 건가. 당장 다음 달 아닙니까? 다음 달이라기보다 이제 오늘인가. 예비 경선은 예비 그렇죠. 경선 오늘 끝나고 이제 곧바로 그 컷오프 되는 사람 네.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때 할 건가 저도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조금 납득할 만한 이를테면 어떤 정황 증거랄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냥 말만으로 이렇게 했다라면 그러면은 곤란하죠. 그럼 곤란하다. 예. 매우 곤란하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계엄 때도 나한테 그러지 않았느냐 예.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엄 때 저희가 여기 앉아가지고 뭔 소리냐 똥볼 찬다 그러더라. 제가 하고 나서 미안했잖아요. 네. 진짜 계엄할 줄 몰랐지. 네, 중진 의원이 똥볼 찬다 그러더라라는 예. 얘기도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맞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꺼내면서 그때도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차차 얘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이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예.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왜냐면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세 가지 어떤 비밀 연합. 비밀 연합 막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증거 이거야. 네. 이걸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통령 쪽, 친명계 의원 쪽 이건태 의원이 제보센터까지 열었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무리 급해도 이게 신천지 의혹까지 스스로 제기할 만큼 다급한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 김민석 후보가 왜 이러냐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친청계들의 반박 들어보시죠.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를 즉각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김민석 후보가 근거가 있다면 빨리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타당치 않거나 근거가 없다면 김민석 후보에게 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친청계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당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얘기를 총리 출신 후보가 하는 겁니다. 문정국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자해행위다. 박규환 최고, 졸지에 위헌정당 됐다. 동료 당원을 사이비 광신자로 모독, 증거 내놓으셔야 된다. 이성윤 의원, 나 뜨겁고 참담, 당대표 하겠다는 분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게 맡겨주십시오. 정청래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아니면 말고식, 치고 빠지기식, 그리고 책임하게 폭탄 던지듯 하는 신천지 개입은 근거를 갖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그냥 웃음만 납니다. 그저 웃지요. 가만히 안 있겠다. 강하게 응징하겠다. 정청래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개입설까지 지금 김민석 후보가 꺼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러 번 놀라요, 안영환 의원님. 지금 역대 전당대회 제가 먼저 뭐 언론사 정치부 기자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아무튼 봤던 역대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치열한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요.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난닝구파, 백바지파 해가지고 몸싸움하는 뭐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전당대회는 처음 봐요. 게다가 벌써 후보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보 사퇴하라, 응징하겠다. 사실이요, 전쟁 가운데 제일 무서운 전쟁이 내전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속된 말로 진 쪽에서 배상금 주고 땅 떼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내란은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내전은. 그렇기 때문에 끝내 그 후유증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것은 게다가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이 간 넘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지휘권 하에서 전당대회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거든요. 말 그대로 축제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파와 아닌파의 싸움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자에서 강력한 대통령자에서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휘하에서 대통령파와 반대파가 싸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천지 문제가 나왔으면은 그건 선거 국면의 막장입니다. 예. 제가 뭐 그동안 쭉 지켜보면은 옛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싸움 때도 막판에 신천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막장이구나 갔었는데 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싸움 때 또 신천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막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상대의 과거니 뭐니 공격하다가 막장이 신천지가 등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신천지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당내 경쟁에서. 딴 당과의 싸움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내 경쟁에서 신천지가 나왔다, 종교 세력이 들어왔다. 그럼 지금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저게 사실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반박해요.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이제 저는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민주당의 저는 정당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김민석 후보의 의도는 저런 정당을 만든 자가 누구냐, 책임을 져야 된다,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했겠지만은 지금 새로운 양상으로 가고 있고 저는 이 후유증은 공천권 2028년 선거의 공천권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과거 당내 분파 간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것이 과거 한나라당에서 친이니 친박이냐 싸움이 엄청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은 친명인지 친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싸움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입증은 굉장히 지속되고 강렬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렇게 치열할까? 의회 여론조사 결과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두둥 이거예요.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KSOI 여론조사 결과 정청래 25.7, 김민석 21.5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 정청래 25.7, 김민석 21.8. 자, 그럼 호남, 광주, 전라 좁혀보죠. 크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청래 34, 김민석 23. 호남의 지분은 크죠. 당내 전당대회에서. 자,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넌 아니야 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표현이다. 실체가 드러났다. 누가 음모론적 분열주의 유포하는지 호남에도 전달되고 있다. 자신감을 받았습니다. 성춘 부대변인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을 꺼낸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밀려서 다급해서 꺼낸 겁니까? 아니면 진짜 민주당이 지금까지 신천지와 깊이 유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론조사 영향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사실 아까 김유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2년 전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김민석 의원을 향해서 근거 없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빨리 근거를 좀 내놓으시라, 언제 내놓을 거냐라고 하다가 결국 계엄이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와 관련된 것도 사실 근거를 이제 저는 조만간 내놓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놔야 된다.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저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김민석 의원이 자 지금 뭔가 그걸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거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멈추라고 했거든요. 너네들 지금 뭔가 포착이 됐는데 정말 그거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은 문제 삼을 거야라고 하고 경고를 던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 뭔가 포착된 건 좀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저 여론조사를 보고 아마 그런 겁니다. 저 여론조사 지금 민주당 당원들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후보가 저 여론조사에 굳이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는 이유는 저게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고 아까 지역 것만 봤는데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를 보고 따져보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한 분들 중에 61.1%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김민석 후보는 17.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한 분들 중에 김민석 후보는 6.7%, 정청래 후보는 22.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높게 나온 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층 이분들의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런 전체적인 지표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걸러집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를 보고 뭔가 크게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진 않았을 거로 좀 보기 때문에. 근데 호남에서 많이 뒤지는데. 호남에 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인 뭐 모르겠지만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 여론조사에 또 보안수사권 관련 또 의견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쟁점으로 삼은 게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또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강하게 밀어붙이고 뭔가 결국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 전략이 어느 정도 저게 그렇군요.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언급하신 상세 조사는 저희가 온라인에 올려놓겠습니다.